이제 앉아 계신 분들께서 이제 공부의 양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가 이제 답안을 보면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연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뭐 소무름으로 이렇게 묻는 것보다 그래도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로 해서 됐고요. 가장 기본적인 3방식 문제를 냈습니다. 예, 수익환원법, 뭐 토지자료법 내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고요. 그리고 아참, 여러분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준비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본서는 다 공부 한번 하셨잖아요. 뭐 기본서에 뭐 완성도가 이제 뭐 100%이신 분은 없으실 거고, 예.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아니면 뭐 서브가 됐든지 그걸 꼭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스터디 때 꼭 필요한 자료면 보충 자료를 드립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공부할 때 자료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서가 바이블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제 책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정리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자료를 주면 여러분 혼란만 와요. 혼란만. 막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어느 파트니까 꼭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서 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자료면 제가 첨부해서 다시 드릴 거고요. 그 문제 1번은 이제 복합부동산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일단 복합부동산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복합부동산은 그냥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토지 위에 건물이 앉아져 있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일단 개별 등기가 돼 있는 거겠죠? 개별 등기가. 토지 대장 있고 건물 대장 따로 있고 등기가 따로따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이 함께로 이게 돼 있는 것들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그러죠. 구분 소유권. 그쵸?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크게 얘기해서 광의의 토지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대지권을 같이 수반하는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토지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즉 구분 소유권인지 그걸 명확하게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평가 기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된 평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액을 산출하여 평가액을 구하시오. 물음이는 일괄 평가해봐라. 그리고 시상 결정하고 그 문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요. 자, 항상 이제 자료 보는 방법. 자료 1, 의뢰 내용 보고 일단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료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의뢰 내용 보시고 인근 지역 개황 뭔 내용이 있겠구나. 공시지가가 4개가 있고 그다음 넘겨보니까 자료사에 거래 사례가 4개가 있네. 그럼 여기서 분명히 토지나 또는 일괄 거래 사례가 쓸 수 있는 것이 있나 확인하고 자료 위에 보면 개발 사례 자료가 있어요. 눈에 굉장히 익숙하네. 분양개발법인가 조성원가법인가. 넘겨보면 자료 6에 일괄 감정평가액 산정자료라고 따로 줬네요. 따로. 그죠? 일괄이구나. 이 자료를 써야겠구나. 그럼 여기서 물음 2에서 요구하는 일괄 감정평가를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평가 방법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 7에 보면 대상 부동산의 임대 계약 내용, 게 수익 자료가 있어요. 수익 자료가. 임대소득 쭉 있고요. 자료 8에는 이제 각종 요인 보정치들이죠. 자료 9에 건물 신축 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10은 이제 시간에 대한 불일치 보정, 시점 수정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11 항상 쭉 보시고 마지막에 기타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거기는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줍니다. 의도를 주거나 꼭 이 뒤에 갑자기 무슨 기준 시점을 따로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11을 보면 일체 수익가액 산정 시 대상에 적용할 환원이율은 7.5%다. 환원이율이라고 그랬네요. 일체 수익가액 산정 시. 그죠? 그럼 뭐 쓰라는 거예요? 환원이율 줬으니까.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환원하라는 얘기입니까?
환원하라는 얘기죠. 직접 환원인데 그냥 대놓고 줬죠. 환원 이유를. 이거 쓰라고. 올해 3분 문제 에루드법 나왔죠. 환원 이유 에루드법. 근데 그걸 현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대놓고 에루드법 직접 환원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저희 때 공부할 때는 에루드법 당연히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카페 한번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에루드법 공식을 못 외우고 계시던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무 기준도 이제 시장 추출법에 의한다고 그러고 감칙에서도 옛날에는 환원이율이 삭제가 돼가지고 잘 안 쓴다.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시험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해야 돼요. 그죠? 예, 시조, 투, 부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평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이제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환원이율이 에루드법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다 잘했겠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냥. 에루드법 자체는. 당연히 평가사 공부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그걸 몰라? 요즘 좀 이게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트렌드가 요즘 친구들은 이게 잘 안 외우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물론 합격해서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제 환원율도 여기 나왔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실 때 수익 방식에 시조212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그 밖에 여기는 그냥 1.0으로 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순수익 추계 시 간접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순수익을 추계할 때요, 간접법을 적용하래요.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 보시면 자료 7에는 대상부동산의 임대계약 내역이니까 직접법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보시면 다 그 전장에 보면 수익 사례가 있었잖아요. 수익 사례가. 그죠?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간접법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간접법을. 맞습니까? 그쵸? 그럼 결국 지금 직접법은 뭔가 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정, 여기 출제자가 지금 이러한 힌트를 주고 방향성을 이쪽으로 몰고 가라고 지금 힌트를 줬는데 거기에 그냥 여러분이 뭐 개의치 않고 싫어 나는 직접법 쓸 거야. 또는 뭐 직접법과 간접법을 다 해서 병용해가지고 나는 간접법을 갖다가 중시해서 결정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할 때는 출제자가 간접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굳이 직접법은 쓸 필요가 없겠죠. 쓰더라도 왜 직접법을 배제하는 사유를 쓰고 제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의 차이예요. 나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다 보여주고 간접법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실무를 푸실 때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결정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물음 1. 지금 혹시 아예 답안을 작성을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문제 1, 몇 점입니까? 30점. 평가 개요는 쓰죠. 네, 평가 개요는 쓰고. 자,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절대로 문제를 보고 처음에 하실 때 답안을 먼저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꼬여버려요. 항상 문제지 오른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뭐 개요, 평가 개요 해가지고 뭐 담보 목적의 평가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 물음 1이 지금 뭐 물어봤죠? 물음 1이 지금 이제 개별 평가잖아요. 개별 평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연기니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이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 제가 습관 했더니 올해 이제 2차 유예가 아니라 2차 시험장 처음 갔는데 항상 그 스터디답안 보면은 조문을 갖다가 다 써 있어요. 항상. 그렇게 꼭 쓰라고 하니까 잘 쓰더라고요. 개별평가 몇 조예요? 감칙 7조? 1항이죠. 그건 써줘야 되고. 이거 몇 글자 안 되잖아요. 뭐 시간 걸립니까?
써도 안 써도 상관없지만 쓰면 어때요, 여러분? 보이기가 좋아요. 아, 기본기가 돼 있는 학생이구나. 아, 우리가 뭐 채점위원 얼굴 압니까? 아부 떨건 이것밖에 없어요. 아부 떨건은 나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안다고. 나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야. 써주는 습관이에요, 습관. 아시겠죠? 습관입니다. 그럼 감칙 7조 1항으로 해서 개별평가 이렇게 큰 목차만 일단 잡아오는 거예요. 아, 물음 3은 지금 일괄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괄 평가 감칙 몇 조예요? 7조 2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 그랬죠. 시상가액 조정 아닙니까? 지금 3방식 병용해가지고 일괄평가 및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상가액 조정. 시상가액 조정은 몇 조예요? 예? 12조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꼭 써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자꾸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 감칙하고 그게 자꾸 연관이 돼서 저절로 암기가 돼요. 암기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꼭 써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빠지면은 자기가 혼자 개별 스터디나 혼자 공부하실 때 다 하시고 나중에 답 보실 때 아, 조문 안 썼다. 그럼 내가 쓴 답안에 감칙을 보고 조문을 한번 써놓자. 자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꾸 이게 습관이 되게. 법규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 이론도 감칙 꼭 쓰시고요. 아시겠죠? 그 감칙은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자, 그럼 개별평가죠? 그럼 여기 개별평가에서 지금 이렇게 소목차만 잡는 거예요. 그래, 개별평가니까 당연히 토지를 평가하고 건물을 평가해야겠지? 그죠? 그럼 토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까 쫙 줬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가 뭡니까, 지금? A동에 소재하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어요. 물론 기준 시점은 2019년 6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9년 6월 30일. 또 마찬가지로 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논점으로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대놓고 줄 수도 있고 뭐 기준 시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감칙 구조. 그죠? 꼭 써주고요. 그것도 조문을 감칙 구조 양. 이제 보상법에서는 이제 또 달라지겠죠. 네. 그것도 꼭 써주시고. 자, 그럼 의뢰 내용 보니까 지금 토지 같은 경우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저기 있는 거 토지가 토지 보니까 공시지가 쓸 수 있겠다. 공시지가. 그럼 공시지가 딱 보니까요.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금 건물을 보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용이죠, 업무용. 그죠? 사무실. 그러면 거기 지금 보니까 1번하고 2번, 4번이 용도지역이 같잖아요. 그죠? 1번, 2번, 4번. 3번은 탈락이고. 그러면 업무용이니까 2번 내지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지역요인 비교가 있죠. 그 밑에 보면 항상 저기 그 토지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한번 보세요. 지역요인. 지역요인 보시면 우리 지역요인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출이 한번 됐어요. 평점 이용해서 하는 거. C구 C동은 지가 수준이 상이하고 격차를 알 수가 없다. 그쵸? C구 C동은 지역요인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구나. 제껴버려야 돼요. 그러면 C구 C동에 관련된 모든 사례는 다 그어버려야 돼요. 그냥 필요가 없는 자료. 이렇게 문제를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끼고 내가 취합할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시지가는 몇 번이에요? 2번을 선정해야겠구나. 물론 이제 표준지 선정 기준이 있죠. 원칙이. 그렇죠? 그럼 표준지 선정에 어떤 논점이 있다면 논점을 쓰세요. 거기다가. 근데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 내 A동에 소재하는 업무용. 뭐 다른 요인이 없죠. 뭐 도로 조건에 유의해서 선정하라. 또는 어떤 뭐 이용 상황에 유의해서 선정할 것. 그러한 명시적인 기준이 안 줬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논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표준지 선정 기준 또 길게만 쓰지 마시고 아무 내용 없는 거. 그냥 일반 상업지역 내 업무용인 2번 선정. 그렇게 간단히 쓰시면 돼요. 더 쓰면 손만 아파요. 논점이 있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이걸 선정했다.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니까 배웠으니까 자꾸 쓰고 싶잖아. 그죠? 그냥 막 주저리 쓰죠, 막. 예, 그거는 연습할 때 하시고,
여기 스터디 오실 때는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굳이 논점이 되지 않는 것은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이 아니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보면요. 이제 거래사례도 지금 처음 하시면 우리가 거래사례를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이 있죠, 여러분. 예, 대표적인 선정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위물 시사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뭐 시점 수정 가능성, 사정 보정 가능성. 그쵸? 그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번은 왜 안 돼요? C구 C동이에요. 지역요인 격차 알 수 없어요. 제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제자가 거래 사례 선정의 사유를 기술하고 선정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래 사례 1은 지역요인 비교 불가. 제끼면 되죠. 3번은요. 시점 수정이 불가해요. 그죠? 4번은요. 저기 기타 사항 보면 친인척 간의 거래 사례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사정 보정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간단하게 1번 지역요인 비교 불가, 3번 시점 수정 불가, 4번 사정 개입. 고로 2번을 선정함.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거래 사례 좀 숫자를 다르게 해야 되는. 어차피 거래 사례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2번이겠죠. 그렇죠? 이런 목차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답안 들어가기 전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물음 1은 토지, 건물인데 토지는 공시지가 쓰고 거래 사례 쓰고 2번, 2번 선정해 놓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딱 저기 펜을 드는 순간 그냥 멈춤이 없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달려버려야 돼요. 끝까지. 다 달리고 한 번에 계산기 쳐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 하시니까 거래사례 2번이네. 2번 하고 또 쳐보고 3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에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을 쓸 수가 있어요. 원가법을 이제 개발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양개발법이죠. 네, 분양개발법 그 자료 5에 그럼 사업 계획이 있고 건축계획, 분양계획, 개발비용, 개발계획, 스케줄이 있고 투하자본 수익률 쭉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보시고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가 딱 머리에 떠올라야죠.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뭡니까? 분양개발법은. 분양 수입 총 수익 평가에서 총 개발 비용을 빼버리잖아요. 대상으로 했으면 그걸 빼고 나눌 때 뭘로만 나누자. 면적을 소지 면적으로 나눠요. 소지 면적으로. 720으로. 만약 여기에 간보율이 들어가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뭘로 해야 된다? 소지 면적 720으로 나온다는 거. 그것만 딱 기준만 잡으면 그 다음은 그냥 쭉 현가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몇 개월 현가. 건축공사비는 어떻게 그죠? 특히나 이 분양개발법은 여러분이 그 답안에 표현할 때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고 이게 스케줄을 얘는 몇 개월, 얘는 몇 개월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인가 2분의 1씩인가 그런 것만 꼼꼼히 다 적어 놓으시고 하면 바로 그냥 써져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양개발법. 자, 이렇게 하면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자,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그냥 큰 논점이 없었어요. 그냥 뭐 특별한 게 그냥 원가법이겠죠. 원가법.